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한 주 보내고 계신가요? 2022년에 마켓이 크게 떨어졌다가 2023년 초부터 대형 테크 회사들의 주가가 다시 오르면서 마켓 전체가 짧은 기간 동안 예상치도 못한 속도로 많이 올라서 너무 헷갈리시나요? 분명히 마켓이 이제는 내려가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오르고 이번에는 마켓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또다시 내려가고 해서 정신건강을 해치고 있나요? 오늘은 이전 인터뷰 영상에서 크리스가 언급했던 마켓 사이클의 4단계를 살펴볼 건데요. 이 사이클에 따르면 대대적인 리세션이 오기 직전에 마켓이 새로운 불마켓을 시작했다고 착각할 만큼 주식들이 쭉쭉 오르는 3단계 시기를 거친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상향 모멘텀의 마켓이 이 3단계 시기인지 아니면 정말 불마켓인지를 한번 살펴볼 생각이고요. 각 단계 때마다 투자자분들께서 경험하시는 심리 변화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켓의 과거 패턴이 100% 그대로 반복되진 않지만 마켓은 어느 정도 유사한 패턴을 지키면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켓의 사이클과 각 단계 때마다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나눴듯이 로빈후드와 유사한 주식 투자 앱인 무무에서 미국이나 호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무려 16개 주식을 무료로 나눠주는 프로모션을 하고 있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등록하시고 100불만 디파짓 하셔도 5개의 주식을 무료로 받게 되시고요. 1000불을 디파짓 하시고 60일간 어카운트에 두시기만 하셔도 15개의 주식을, 그리고 5000불을 디파짓 하시고 60일간 어카운트에 두시기만 하시면 15개의 무료 주식과 테슬라 그리고 구글 중에 1개의 주식을 무조건 받게 되시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링크를 사용하셔서 무료로 최대 16개 주식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베어마켓이나 리세션 혹은 마켓 크래시라고 할 때 주가가 한 번에 쭉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크게 3단계를 거치면서 인덱스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단계는 2021년처럼 투자만 하면 돈을 버는 유포리아 상태가 찾아옵니다. 어마어마한 호황기죠. 어떤 주식을 사든 어떤 콜 옵션을 매수하든지 간에 웬만하면 큰 수익이 나고 하이프가 상당히 많은 데다가 주식 투자가 너무 쉽게 느껴지고 너무 재밌다라고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월급보다도 주식 트레이딩으로 수익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직장까지 그만두는 분들이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는 마켓에 대한 믿음이 상당히 강하고 마켓은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라는 착각을 하는 유포리아 심리 상태입니다. 자, 이런 유포리아 시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베어마켓 스텝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켓이 한없이 올라갈 수만은 없는 게 당연한 것이고 마켓 자체가 원래 가치보다 고평가가 되기 시작을 한다면 거품이 터질 수밖에 없겠죠. 자, 베어마켓 단계가 시작을 하면 여기 보시듯이 마켓이 계속해서 점점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베어마켓 시기에도 마켓은 절대로 일자로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내려갔다가 다시 오르고 또다시 내려가고를 반복하게 됩니다. 자,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할 것이 이 시기 바로 이전에 유포리아를 경험했기 때문에 주식이 조금 떨어져도 매수를 하면 대부분 올라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어 마켓이 실제로 시작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겠거니 하는 마음에 바이 더 딥을 많이들 하시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마켓의 트렌드 자체가 하향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은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주가가 점점 내려가게 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그동안 얻었던 수익을 점점 잃어가게 되고 당황함과 어떤 조급한 마음에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자, 작년까지만 해도 주가가 내려간다고 해도 매수만 하면 금방 회복이 되고 주가가 훨씬 더 올랐던 그런 마켓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거기다가 특히나 호황기 때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당연히 주가가 내려가더라도 오를 거라고 강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초보자분들께서는 이런 시기에 훨씬 더 조급해지시고 마음이 많이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베어 마켓의 시작 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마켓은 항상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움직이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켓이 계속 내려가서 이제는 투자하기 겁이 나고 심지어는 손절까지 했는데 마켓이 갑자기 차츰 오르는 시기가 다시 찾아옵니다. 이런 시기가 오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미 이전에 마켓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드디어 최저점을 찍고 회복을 하는구나 라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동안 마켓의 최저점을 기다리면서 사이드에 돈을 모아두었던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마켓이 서서히 오르는 것을 보고 투자를 다시 크게 하는 시기이고 심지어 뉴스와 미디어에서도 리세션이 끝나고 새로운 불마켓이 온 것처럼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자, 심리 상태로는 complacency 구간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마켓이 회복을 했으니 안심을 하고 투자를 다시 하는 아주 행복하고 긍정적인 심리 상태에 빠지는 구간입니다. 자, 2023년의 마켓이 지금
이 단계에 와 있다고 말하는 전문 투자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리세션에 대한 걱정이 없어지고 크게 투자를 하기 시작하는 시기에 바로 대대적인 리세션 구간이 온다고 하네요. 자, 마켓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4단계 시기가 오게 되면 아주 많은 투자자분들이 마켓에 지쳐서 아예 주식시장을 떠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 시기에는 그나마 마켓의 회복에 희망을 가졌던 투자자들마저도 조금씩 오르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런 마켓에 지쳐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예상하지 못한 큰 폭으로 마켓이 떨어지는 걸 보고는 드디어 수건을 던지는 시기죠. 마켓은 역시 도박이다. 주식 투자로 돈 번다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고 마켓은 절대 회복하지 않을 거다 라면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크게 손해를 보고 주식시장 자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시기입니다. 말 그대로 플러시아웃이 일어나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투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반 투자자분들께서 크게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팔면서 마켓을 떠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 드디어 마켓 크래시의 최저점에 가까워졌다는 지표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좋아, 지금 2023년 마켓이 불런이라는 착각이 드는 요 시기라고 치자. 그렇다면 이 시기에서 대대적인 리세션으로 넘어가는 계기나 지표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이겠죠. 너무 좋은 질문이지만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아는 투자자는 단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자, 대대적인 리세션이 올 거라고 100% 확신하는 투자자들마저도 언제 그 리세션이 올 거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마켓의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투자를 오래 하시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리세션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하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이 시기를 어느 정도 짐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리세션을 100% 맞췄던 지표들을 눈여겨보고 있겠죠. 자, 이런 투자자분들께서 리세션을 예상하기 위해 확인하는 지표들이 여러 있겠지만 반드시 확인하는 세 가지 지표가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지표는 바로 VIX, Volatility Index입니다. 마켓의 과거 패턴을 봤을 때 지금까지 큰 크래시나 리세션 이전에 VIX가 100% 매번 40을 넘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드도 VIX가 40을 찍고 마켓이 플러시아웃 되는 기간이 와야 마켓의 최저점에 가까워졌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보통 VIX가 40까지 올라갈 정도로 마켓이 불안해지려면 코로나 팬데믹처럼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질병이나 2008년, 2009년에 리먼 브라더스의 컬랩스처럼 미국의 파이낸셜 섹터 자체가 무너질 것 같은 사건들 혹은 닷컴 버블 때처럼 주위에 파산하는 회사들이 한둘이 아닌 상황 정도의 불안함이 와야 VIX가 40이라는 수치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런 사건 사고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을 때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지만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VIX라는 지표를 지켜보고 있던 투자자라면 VIX의 변화를 감지하고 다른 투자자들보다는 한 발 앞서서 수익을 챙기고 주식을 팔거나 마켓을 숏했거나 마켓이 떨어지는 인버스 ETF 쪽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셨을 수도 있었겠죠. 지금 사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그런 마인드로 VIX라는 지표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 지표로는 바로 Inverted Yield Curve가 있습니다. 즉, 마켓이 불안할 때 10year Treasury Bond의 yield가 2year Treasury Bond의 yield보다 낮아지는 현상인데요. 이 표에서 보시듯이 모든 리세션 이전에 Inverted Yield Curve가 일어났었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된 후에 지금까지 대대적인 리세션들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버티드 된 정도가 아주 심하고 회복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아직은 대대적인 리세션이 오지는 않을 것 같고 내년 후반쯤에나 오지 않을까 예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께서 눈여겨보시는 지표가 바로 Unemployment Rate입니다. 지금까지 리세션이 일어나기 직전에 Unemployment Rate이 4.5에서 5%를 넘기 시작을 했었죠. 미연준의 역할은 크게 인플레이션과 Unemployment Rate의 안정화인데요. 지금으로서는 인플레이션도 서서히 잡혀가고 있고 Unemployment Rate도 아주 낮은 수치로 유지를 하고 있어서 수치상으로는 비교적 탄탄한 마켓으로 보일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께서 꼭 염두에 두셔야 할 것이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4%를 넘고 있고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대대적인 해고의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Unemployment Rate이 어떻게 변하는지 눈여겨봐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제 페이트리언 멤버들과는 줌 미팅 때나 디스코드에서 방금 언급한 중요한 세 가지 지표들의 수치 변화를 팔로우하고 공유함으로써 투자하기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멤버들과 함께 그 시기를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이상 오늘은 마켓의 사이클과 투자자분들의 심리 변화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리세션을 대비해서 지켜보고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지표들을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진행 중인 페이트리언 서비스를 통해서 엔비디아처럼 장기 매수한 주식들의 매수와 단기적으로 차트를 분석하면서 사고 파는 트레이드들 그리고 제가 보유한 주식을 단 한 주도 팔지 않고 프리미엄으로 수익 낼 수 있는 커버콜 옵션들도 나누면서 매일매일 마켓에 대한 인사이트와 눈여겨보는 주식들의 차트 분석도 나누고 있으니 이런 서비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디스크립션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줌미팅 때 얼굴도 뵙고 함께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